네, 안녕하세요. 어린이조선일보 NI지면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김윤정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요, 밥을 많이 먹어서 꼭 쫓겨난 코끼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조선시대까지 코끼리가 한국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600년 전 조선 한양에 코끼리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의 한 외교관이 태종이라는 임금한테 선물로 준 거였어요. 이제 태종은 외교 관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코끼리를 보관했어야만 한 거죠. 그래서 말이 키우는 곳에 코끼리를 데려가서 키우도록 하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코끼리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일단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어 치웠던 겁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따르면요, 이 코끼리가 날마다 콩 4~5마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제 말을 키우는 곳이었는데 말을 한 3~4마리가 먹을 양을 코끼리가 단 한 마리가 다 먹어 치우는 거죠. 자, 코끼리는요, 원래 매일 300kg가량 먹어 치우는 먹보 중에 먹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빼고, 자는 시간 빼고 계속 먹는 데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돈이 많이 드는 동물이었겠죠. 자, 그런데 안 그래도 많이 먹는데, 이제 코끼리가 사람들 눈에는 너무, 그 당시에 보기에는 굉장히 낯설고, 뭔가 그 몰골이 그 당시에 보기에는 좀 추했나 봐요. 이게 깜짝 놀랄만 하죠. 처음 코끼리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가 막 굉장히 길고 엄청 크게 생겼고 주름도 짜글짜글하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좀 못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골칫덩어리 코끼리를 두고 공조판서, 그러니까 궁궐에 사는 뭐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추한 몰골 이러면서 코끼리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코끼리가 그 말을 알아들었나 봐요. 코끼리가 화가 나서 이 공조판서 이유를 밟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코끼리 재판이 처음 열리게 됐어요. 이게 한국 최초의 동물 재판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지금도 동물을 대상으로 재판이 열리진 않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코끼리 재판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코끼리는요, 전라도 장도로 유배를 가게 됐다고 해요. 자, 그래서 2번에 대한 답, 전라도 장도에 간 이유는 코끼리가 이유를 밟아 죽이고 말았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코끼리가 너무 많은 양의 먹이를 먹어서 공조판서 이유가 그 꼴이 좀 보기 싫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공조판서가 화를 내게 됐고, 코끼리도 이에 반응을 하고 결국 이유를 죽여버린 거죠. 자, 여러분들, 유배라는 게요, 그 조선시대 때는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벌이었다고 해요. 조선시대 때 이제 선비나 뭐 양반 같은 경우에 뭔가 임금의 눈밖에 난다던가 아니면 큰 죄를 지었다면 이 유배형, 굉장히 먼 시골로, 궁궐에서 먼 곳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네, 그래서 왕이나 높은 사람이 다스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뭐 세력을 키우기도 힘들었고요. 뭔가 거기서 뭔가 이제 학문을 뽐낼 수도 없고요. 그런 곳에 가야만 했던 거죠. 그 당시에 뭐 신하나 뭐 양반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서 할 일이 없던 거죠. 이제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무슨 이런 장사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코끼리가 이런 유배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씨 따뜻한 동물에 대한 애정이 깊은 전라도 관찰사가 있었어요. 네, 전라도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뭐 이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상소를 올린 거예요. 임금님한테 이렇게 상소를 올린 거예요. 원래 임금한테 상소를 올릴 때는 굉장히 중대한 내용을 보내거든요. 내용을 상소를 올리거든요. 근데 거기 상소에 이제 코끼리가 좀처럼 먹지 않아서 수척해지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린다. 이게 마음이 약해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태종이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태종이 육지로 그래 데려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코끼리가 명예를 회복하나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코끼리는 많이 먹어야 하고요. 또 먹이값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전국 곳곳을 떠돌아다니게 돼요. 이제 몇 달 동안은 전라도에 가게 되고 몇 달 동안은 충청도에 가게 되고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게 된 거죠. 코끼리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세종대왕이 있던 시절에 코끼리가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또 발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세종은 정말 특히나 동물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이 세종대왕이 어쩔 수 없이 코끼리를 또 먼 곳으로 보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세종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물과 풀이 좋은 곳으로 보내되 병들어 죽지 않게 해라. 이 코끼리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세종은요 백성을 사랑한 왕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동물 보호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식량이 부족해서 사냥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재미삼아 사냥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쓸데없이 동물을 죽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궁에서 새를 기르기도 했다고 해요. 네, 이렇게 동물 사랑이 가득했던 세종도 이제 감당할 수 없었던 게 코끼리였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3번 여러분들 3번 문제를 해볼 건데요. 이제 코끼리가 말할 수 있었다면 태종과 세종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 답안을 써봤는데요. 진짜 신하가 말하는 것처럼 말투를 고쳐서 써봤어요. 자, 그리고 코끼리가 좀 억울했던 거에 감정이입을 좀 해봤는데요. 폐하, 저는 단지 배가 고파 먹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저한테 탐욕스럽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만큼 원래 먹어줘야 하는 큰 동물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저는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나는 공포와 분노를 느꼈기 때문에 이게 살짝 민 건데 내 힘이 너무 세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저는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끼리가 말은 못하더라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는 거는 다 인지를 했었겠죠. 자, 그리고 물과 풀이 좋은 곳으로 보내주신다 했지만 저는 우리 같은 데 갇혀 살아야 하는 동물이 아니라 넓은 초원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동물입니다. 그래서 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맞아요. 코끼리는 이제 아프리카 드넓은 초원에서 많이 보이는 동물이죠. 근데 한양이라는 복잡복잡한 도시에 있기에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코끼리한테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3번에 대한 답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NI지면 4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